나도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 있어. 나대자 최상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실무자 2탄 피벗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척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셨었는데요. 요 척도에는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네 가지의 척도가 있습니다. 그 정성적 척도와 정량적 척도로 크게 두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정성적 척도에는 명목서열 척도, 그 다음에 정량적 척도에는 구간비율 척도, 이렇게 배웠었고요. 오늘 배우실 내용은 피벗인데요. 지난 시간에 척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피벗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엑셀에서 제공되고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한 실습 데이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분석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분석 데이터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스템에 대한 분류를 아셔야 되는데, 시스템 중에서도 IT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IT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우리가 크게 봐서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IT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IT의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하드웨어는 그 인프라 단에서 그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응용 시스템이죠.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 그 접점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응용 시스템들, 여러분들이 실제 일을 할 때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IT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IT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거래 처리, 업무 처리용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온 그런 그 시스템으로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계 시스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데이터 과학자가 해야 될 것들은 주로 그런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분석들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의 대표적인 것을 OLTP와 OLAP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이 올랩이라고 하는 실시간 분석 처리기라고 하는 것들이 엑셀에서 피벗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벗을 굉장히 중요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 피벗을 기초적인 개념을 통해서 활용 실습하는 것들을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어플리케이션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굉장히 큰 맷돌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왼쪽 편이요, 이제 접점이라고 하는 접점.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과 어떤 소비자들, 물론 이제 소비자 말고도 같이 거래하는 그 협력 업체들도 같이 포함이 될 건데요. 컨택 해주는 접점, 컨택 포인트에는 웹에도 웹페이지 같은 것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대리점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전자회사 같으면은 LG전자든 삼성전자든 이런 전자회사들 물건들 사실 때 대리점들을 많이 찾아가시죠. 그래서 대리점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산 그 거래 이력들이 적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기타 여러 가지 그 제품에 대한 문의나 수리에 대한 문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앤서 센터, 상담 센터들에 많이 전화를 하시게 되고요. 금융업에서는 이런 금융업 같은 데서는 앤서 센터 같은 것들이 주로 여러분들과의 접점에서 많은 상담들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데이터들이 상담 센터의 직원들과 대화했던 내역들이 다 이제 쌓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접점들로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여러 가지 업무 처리 내역들이 시스템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 회사 내에 그렇게 쌓이고 있는 시스템을 대개는 우리가 이렇게 뭉쳐서 OLTP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거래를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래를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업무를 처리하거나 해줄 때 쌓이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그래서 뭐 이러한 실시간 거래 처리 시스템들은 어느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쌓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 그 물건들을 사거나 할 때 또는 여러분들에게 마케팅에 관련된 그 문자들 받는 게 이제 CRM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요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 회사 내부 또는 거래 업체와 거래하는 사이에 나오는 데이터를 쌓는 것들이 ERP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실시간 거래 처리 시스템에는 여러분들이 그 창고에서부터 여러분의 물건을 받을 때까지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 요즘엔 저 가장 좋아하는 손님이 그 배송 기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했던 물건을 받기 위해서 기다릴 때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보여주는 시스템은 SCM, 그래서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하는 SCM 시스템. 이와 같은 대표적인 온라인 거래 처리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들은 제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내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 외부의 접점들과 그래서 외부에 있는 개체, 고객이나 아니면은 거래 업체나 아니면은 협력 업체나 뭐 이런 것들과의 업무 처리 중에 나타나는 정보들, 생기는 정보들을 다 실시간으로 적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거래 처리 시스템의 밑바탕으로 제가 회색으로 그림을 그렸던 거고요. 이러한 시스템들 중에서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에 쌓여 있는 데이터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익스트랙션 한다 그러고 익스트랙트 추출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시스템 중에 중요한 데이터들을 변환하거나 트랜스폼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을 이러한 분석 시스템에다가 올리거나 로딩이라고 합니다. 로딩. 그래서 그걸 이제 ETL이라고 줄여서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Extraction, Transform, Loading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분석 시스템, 즉 올랩이라고 하는 시스템에다가 데이터를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랩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출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제품에 대한 매출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또한 어느 제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가 전 시간 척도에서 얘기해 드렸던 명목 척도의 그런 제품 분류 또는 성별 아니면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차원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랩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차원별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의사결정자들 입장에서는 관리자나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원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즉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많이 팔리고 있는지 제품별로 어느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마케팅 방법들을 갖다가 고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올랩 시스템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어플리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트랜잭션 거래 처리를 해주기 위한 실시간 거래 처리 시스템이 있고요. 이러한 실시간 거래 처리 시스템은 시스템이 사용자 요청, 사용자라고 하는 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외부에 있는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하고 같이 거래하고 있는 협력 업체들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 요청에 즉각 반응하는 처리로서 실시간으로 업무 및 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OLTP라고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시는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ATM 머신으로 돈을 뽑는다거나 뭐 이러는 것들 또는 포스, 포인트 오브 세일즈, 즉 포스 시스템이라는 거는 알바 해본 분들은 다 아시죠, 그죠? 우리가 마트 같은 데서도 물건을 살 때 바코드를 찍어서 가격을 올리는, 그래서 특정한 제품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포스 시스템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OLTP 시스템의 예시도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찍고 있는 버스 카드 운영 시스템 같은 것들도 다 그러한 온라인 거래 처리 시스템들의 하나고요. 그래서 요것들은 중요한 기준들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업무 및 거래를 처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버스 탈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올라타야 되는데 딱 읽었을 때 바로 읽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마트에서 내가 물건을 사갖고 나와야 되는데 바로 찍어서 바로 거래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하느냐, 정확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그에 대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LTP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끌어내고 extract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들을 변환하고 transform,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로딩하는 ETL 과정을 거쳐서 OLAP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OLAP 시스템은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의 준말로서요. 여기 좀 정의해 보시면 방대한 양의 통합 데이터를 여러 관점에서, 관점이 제가 말씀드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린 뭐죠? 맞습니다. 차원이요. 차원. 차원은 뭐가 될 수 있다? 정성적 척도들, 즉 명목, 서열 척도들이 차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상호 대화식으로 검토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의사결정 분석 기법 및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랩 그러면 어떤 상상의 시스템으로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직접 여기서 같이 여러분들과 실습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올랩이라고 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해 보시면 주로 이제 관리자 정보 시스템이나 중역 정보 시스템, 그래서 임원들이나 관리자들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어떤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품 유형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이거 이외에도 의사결정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런 예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 목적은 데이터를 요약하는 거죠. 오늘 전체적으로 매출이 얼마가 이루어졌지, 뭐 식당 같은 데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죠? 우리 음식 많이 하는 백모 씨 나와가지고 물건 잘 팔면 돈 많이 세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가 이루어졌다 해서 이게 이전에 컨설팅 받기 전에 보다 뭐 몇 배가 늘었다,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게 요약이에요. 요약. 하루의 매출을 요약해주는, 또는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느 요일에 더 잘 팔리는지, 또는 어떤 제품 유형들이 잘 팔리는지와 같은 패턴, 또 추세 같은 것들은 특정한 기간들별로 매출이 오르고 내리는지, 또는 연도별로 아니면은 계절별로 그런 것들에 파악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올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엑셀에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피봇입니다. 피봇 테이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대로 원어로 설명을 갖고 따왔는데요. 이 레퍼런스 보시면 알브라이트, 그 다음에 윈스톤, 자페라고 하는 세 분이 쓴 책, 데이터 어널리시스 앤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는 2009년에 나온 사우스웨스턴사에서 나온 책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거 제가 축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one of Excel's most powerful tools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그대로 이제 거기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영어로 그냥 써놓은 건데요. 엑셀의 가장 파워풀한 도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고요. 거의 이 엑셀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 과학자의 첫걸음을 내딛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한 피벗 테이블들이 뭐를 주냐 하면 데이터셋,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집합에 대한 incredible amount of useful information, 그래서 유용한 정보들의 상상할 수 없는 양,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따 한번 실습해 보시면 여러분이 바로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allow us to slice and dice,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쪼개고 다이스 조각 내고 조각을 내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결국 the break the data down into subpopulation, 작은 모집단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제가 한번 요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 슬라이스 앤 다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 유형에 따라서 X축이 나는 우리 회사에선 TV를 팔고 있고 에어컨을 팔고 있고 뭐 그 기타 뭐 냉장고 이런 식의 유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기간이 Q1, Q2는 우리가 기간 1쿼터 1분기에 판매된 양, 2분기에 판매된 양. G1, G2는 1번 지역에서 판매된 양, 2번 지역에서 판매된 양. 그래서 지금 슬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빨간색 펜으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요 부분 있죠. TV에 해당하는 요 조각들. 요 조각이 슬라이스예요. 즉 TV가 얼마나 팔렸느냐 라고 하는 것들, 또한 에어컨이 얼마나 팔렸느냐 라고 하는 슬라이스 조각들이죠. 이런 슬라이스 조각이라고 하고 이렇게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이스는 TV가 Q1 1분기에 G1 1번 지역에서 얼마만큼 팔렸느냐, 즉 요만한 직육면체 요거에 해당하는 요게 슬라이스죠. 요 한 조각이 바로 슬라이스고요. 다이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TV 요게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 앤 다이스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게 표현하고자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차원별 즉 제품 유형별로, 또한 기간별로, 판매 지역별로 이러한 차원별로의 우리가 사실 데이터, 그 사실 데이터는 건수가 몇 개 팔렸느냐, 금액이 얼마 팔렸느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브 파퓰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이 할 수 있는 슬라이스 앤 다이스 성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통계학자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 더 결과 테이블, 리절팅 테이블을 컨틴전시 테이블 또는 크로스 탭이라고 부릅니다. 컨틴전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미리 정해져서 어떻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우연하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라는 거죠. 이렇게 저희 여러분들의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테이블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습을 해볼 건데요. 잠깐 쉬었다가 실습은 진행을 할 건데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액터스 데이터 가지고서 할 건데, 이 액터스 데이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알브라이트 윈스턴 자페가 쓴 이 책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실습을 하면서 어떻게 피벗을 응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피벗을 돌린 결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벗을 돌리기 위한 그 툴로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요 나오는 보고서 필터 필드, 열 필드, 행 필드. 그래서 행, 열 있고요. 여기 값 필드가 여기 있고요. 거기에 필드에 추가할 이러한 행 필드에 추가할 여러분들의 필드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